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도 참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에는 성공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하루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는 1,15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체감 지수는 결코 좋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제한된 예탁금 안에서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 2차 전지가 오르면 수급이 지금 블랙홀 현상이 나면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밀리는 현상이 철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오늘은 부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사람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건 그래도 참을만 한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내가 안 되는 세상, 그런 지옥이 없죠. 요즘 같은 시장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7월 3일 수요일장 한마디, SK하이닉스, HLB, 에코프로 3총사가 왜곡한 지수 상승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42% 수준까지 떨어지니 전날 국내 증시 시총 상위주들, 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니 지수는 힘을 받아 양시장은 상승 마감엔 성공을 해줬습니다. 코스피에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금융주의 강세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HLB 그룹주들의 약진이 돋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지만 양시장 하락 종목 수는 무려 1,740개에 달하며 체감 지수는 결코 좋지 못했던 전거래일. 이 미국만 가고 대형주만 가니 네 종목의 하락이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양시장 모두 상승했지만 압도적인 하락 종목 수의 피로도는 높았던 시작이었습니다. 수과 함께 지수 흐름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전일 미증시 호조에 상승 출발했으나 개인 매도세 오전 한때 2,774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현물을 순 매수하며 상승 반전했고요. 0.47% 올라 2,79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매도하고 장중 원화 약세 흐름이 강해지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됐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이 1,866억 원 순 매수에 나섰고요. 이에 0.75% 올라 83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수급은 일부 업종과 종목 위주로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날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HLB 그룹주들이 강했습니다.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간암 신약과 관련해 허가 재심사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HLB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HLB 제약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더해지며 역시나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태양광 관련주는 산업부가 2030년까지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빨간불 켜냈는데요. SDN은 24%, 금양 그린파워는 17% 올랐습니다. 또 은행주들은 밸류업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어제 기획재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주는 세제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신한지주의 경우 꾸준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3%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금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 특정 섹터가 적당히만 올라주면 골고루 참 많은 섹터가 올라와 줄 텐데 이 특정 이슈에 특정 섹터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해주니 다른 종목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 역력한 모습 우리는 전거래일에서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테슬라 급반등의 활짝. ESS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월요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연 이틀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또 한 번 급등을 했죠. 바로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차량 인도량 때문이었습니다. 총 44만 3,956대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8% 감소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14.8% 크게 증가, 더 나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벗어났다는데 후한 점수, 불확실성 높은 수요 환경에서 회복 추세에 후한 점수, 특히 재고 감소가 감지되며 가격 인하 요인을 해소했다는데 후한 점수를 받으며 시장에서 주가는 16% 넘는 급등으로 오늘은 또 밤사이에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화답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오롯이 2차 전지 전기차 업황의 회복은 아직은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죠. 6월 미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는 9만 7천 대로 전년비 전월비 모두 감소했고요. 믿었던 GM 쪽에서도 6월 전월비 감소된 판매량의 데이터를 발표하며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배터리 섹터의 구조적 반등 논리는 아직은 부재하다는 내용의 7월 4일자 리포트를 또 어제 저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슬라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미 있는 성장폭을 자랑하는 섹터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바로 이 테슬라의 ESS 메가팩 쪽이 의미 있는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는 건데요. ESS 메가팩, 일종의 대용량 전기 저장 설비를 말합니다. 이 메가팩의 2분기 성적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7%나 폭증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132%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게요. 현재 테슬라 메가팩 캘리포니아 라스럽이라는 지역에서 생산 중인데 이 라스럽의 풀캐파가 연간 40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2분기에만 9.4기가와트를 판매했다. 결국 4개 분기 기준 현재 라스럽 풀캐파를 돌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가 상하이 역시 내년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메가팩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로 테슬라의 주가 반등은 본업에 대한 일부 우려감 해소 요인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겠지만 이 폭발적인 ESS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란 요인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국내 ESS 관련주들을 잘 구분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Back to the basic. ESS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SS, Energy Storage System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말하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주 거대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배터리는 무엇을 하냐? 남는 전력을 저장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필요할 때 공급을 해주면서 전력 이용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 전기가 필요할 때 언제나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 냉장고 같은 에너지 저장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전력을 저장할 일이 일반인들은 별로 없으니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이 ESS를 필요로 하겠죠. 고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2차 전지와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다르니 2차 전지와 ESS에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건전지라 부르기에는 또 그 차이가 너무 크니 따로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신성 에스트입니다. 시가총액은 3,600억 원에 달하며 전날 주가는 22% 넘게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4만 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ESS 말고도 5G, 전기차 부품,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전날 주가는 17%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한중 NCS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사를 온 기업입니다. 화성 배터리 첨사 관련 국내 유일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기술 보유, 개발로 지금 부각을 받은 바 있었고요. 또 급발진 같은 엔진 이상에도 브레이크가 동작을 하는 특허 또한 갖고 있어서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22%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드 위즈도 보겠습니다. 6월 첫 공모주였는데요. 전력 수요 관리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주가는 전날 8.5% 상승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업황의 반등이다, 아니다, 왈가왈부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3분기 구간. 우리는 그 말싸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며 숫자가 증명해주는 ESS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연 부회장 모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신동국 회장은 송 부회장과 임 부회장의 지분 6.5%를 매수했으며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미국의 보잉기 약 30대를 구매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재공시를 통해 현재 중장기 기재 계획에 따라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OCI는 SK 실트론과 체결한 1,888억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 금액을 5,841억 원으로 변경 공시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12시 한국은행은 1분기 자금순환 잠정치를 공개합니다. 경제 부문 간 금융거래와 금융자산, 부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 배양배지 개발 및 제조기업인 엑셀 세라퓨틱스가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청약 증권사는 대신증권으로 공모가는 10,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젠백스링크는 지난 6월 10일 사명을 포니링크로 바꿨죠. 이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늘 진행됩니다. 이렇게 공시와 함께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선 게임주에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사이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36%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성장주 투심에 좀 우호적인 대외적 환경은 조성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넥슨 게임즈의 신작이 지금 인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은 자체 제작 게임도 아니었던 던파로 찔끔찔끔씩 올랐던 테마성 성격의 넥슨 게임즈가 과연 오늘은 이 자체 제작 게임의 인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지 여부 비롯해서 지금 시프트업 청약금도 18조 5,500억 원을 웃돌았죠. 이에 따라서 게임주들의 반등 지속성에 우리는 오늘 장부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